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리카도가 떴네요. 차이가 나니까 점마입 튀어나오네. 차익지대설이었죠. 토지 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의 한정. 그래서 비옥도가 낮은 땅에도 농사를 짓더라. 그래서 체열등지가 존재했었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되네요. 체증의 법칙이라고 하면 X예요. 지대 발생 원인을 판단하고 지대를 생산물 가격에서 뭘 뺀 생산비를 빼고 남은 잉여로 봤던 거죠. 그래서 잉여, 불로소득이었습니다. 기억이 꼭 나셔야 돼요. 1번 맞네요. 2번. 위치지대설에서 지대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실제 현실에서 지대, 토지 임대료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여러분. 수송비가 많이 들에 따라, 교통비가 많이 들에 따라 지대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점점 증가하는 함수가 아니라 감소하는 함수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마찰 비용 이론이 떴습니다. 얘 우리 어떻게 외웠죠? 해마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해마는 인어공주에서의 교통수단이었죠.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그래서 지대와 교통비는 반비례했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지대가 높은 곳은 교통비가 적게 드는 곳이 지대가 높죠. 그 외곽에 나가서 교통비가 많이 들면 지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억나시면 돼요. 해마는 인어공주의 교통수단이다. 그래서 3번에 마찰 비용 이론에서 교통수단이 나쁠수록 공간의 마찰이 커지며 마찰이 커지겠죠? 이때 토지 이용자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하네요. 4번.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입찰 지대는 입찰 경쟁의 결과 나타난 지대이기 때문에 초과인이 빵이었죠. 최대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에 할당, 배분되는데 이때 최대의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최열등지는 생산비만큼만 매출액이 발생하는 땅이었죠. 그래서 최열등지의 매출액과 최열등지의 매출액 사이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대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차익지대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에선 지대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 절대지대설이었습니다. 절대지대설에서는 토지의 소유, 사유화로부터 지대는 절대적으로 발생하죠. 점마,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최열등지는 차익지대는 존재하지 않으나 절대지대는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2번.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주택 바우처는 상품권 같은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상품권 같은 걸 보조해 줘서 그걸 임대인에게 지불하면 임대인이 가지고 오면 그때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규제 정책의 하나가 아니라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였죠.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2번.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해 주실 건 직접적으로 보조해 주는 거지만 현금, 돈을 보조해 주는 거니까 돈 대주거나 정보 대주는 건 뭐였죠? 간접적 개입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간접적 개입이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 가격을 직접 만들면 걔는 직접적 개입이었죠. 직접적 개입. 돈이나 정보를 대주는 것. 그래서 보조금, 개발부담금, 세금 기억나실 거예요. 토지정보 체계 구축. 걔들은 다 간접적 개입입니다. 그 다음 금융과 관련돼 있는 뭐였죠? LTV, DTI. LTV 규제, DTI 규제에 따라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걔도 간접적 개입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3번. 임대료, 그래서 지금 2번이 맞고 3번.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인을 삐치게 만들죠.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4번. 임대료 규제는 높은 수준으로 규제했는지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렸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제하면 시장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죠, 여러분. 절대로 초과 공급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높은 수준으로 규제했는데 임대부동산 질적으로 저하, 기존 임차인의 주거이동도 줄어든다. 틀렸죠. 낮은 수준으로 규제하면 임대인이 삐쳐서 공급량을 줄이고 잘 만든다, 대충 만든다, 대충 만들죠. 질적 수준의 저하, 공급량의 감소였습니다. 그리고 암시장 발생 음성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되니까 옮기기 싫은 음성적인 비용을 지출하기 싫은 기존 임차인은 꾹 눌러 살죠. 그래서 기존 임차인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건 신규 임차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5번. 공공임대택이 건설 공급되면 단기적으로는 전체 임대택 수량이 증가된 효과가 발생해요. 왜죠?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 주택 공급을 늘릴 수도 없지만 줄일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단기에는 효과 만땅, 장기에는 효과 꼴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사적 임대택 시장의 공급이 감소된다 그래서 X네요. 2번은 2번이에요. 그 다음 3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첫 번째, 원가 방식은 원가법, 복성식 평가법이었죠, 여러분.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 빼서 적산가액 구했던 것.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적산법의 내용이 있었어요. 먼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하고 들어가 볼게요.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공급자는 만드는데 비용이 들죠. 그래서 비용 이상을 가격으로 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용이 곧 가격이었어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사죠. 그래서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수익까지만 지불합니다. 수익이 가격이었죠. 시장에서 비교해서 구해요. 그래서 크게 방식은 3방식이 존재했었죠. 비용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 그래서 우리는 가격과 가액과 그리고 뭐를? 임료를 구하니까 가격이 가액입니다. 지금 가액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3 곱하기 2는 6이었어요. 6방법이 나왔죠.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었어요. 토지의 감정평가시에 나오는 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하는 방법이었죠. 공시지가 기준법이었어요. 그래서 3방식 7방법이 나왔었죠. 그럼 첫 번째로 원가 방식은 원가법과 그리고 적산법이 있었죠. 적산하기 위해선 기기가 필요하다. 기초가액의 기대이율에 필요재정비를 더해서 구하더라.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적산법이에요. 그래서 1번에 기억이 적산이 아닌 적산법이 아닌 1번과 2번을 지우겠죠. 그 다음 비교 방식으로 거래 사례 비교법과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시찌개면 사정보정부터 들어간다는 얘기했어요. 임대사례 비교법에서 하나 더 따진다고 그랬죠. 임대차 계약 조건의 유사성. 그리고 니은은 공시지가 비교법이에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해요. 기준으로 구하죠.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그래서 비교법으로 되어 있는 3번을 지우면 되죠. 그 다음 디귿 부분의 수익 방식은 수익 환원법이었죠. 잔여법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5번 지우고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수익 환원법은 수익가액은 환원율분의 순수익이었어요. 수익 분석법은 부동산에 귀속되는 순수익에 필요재정비를 더해서 구했었죠. 수익성, 지금 부동산에 적용되는 임료를 구하는 내용이 수익 분석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3방식 7방법의 내용에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때 또 하나만 정리해보면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사정보정 없죠? 시점 수정부터 시작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